자, 라이트 線펴시고요. 오늘 이번 숙제에서도 몇 문제 같이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이 뒤쪽 개념을 알면 앞쪽도 자연스럽게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아직 나눗셈 막 기본 계산하는 것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24페이지에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나눗셈 계산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24페이지로 가서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수업 할 차례 맞지? 선생님 갑자기 그랬네. 맞지? 왜 아직 안 했잖아 여기. 그거 했나? 여기 친구 이거 너 내가 한 건가? 수업? 이거 어디까지 했지? 아 24페이지가 아니구나 참. 우리 어디까지 했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24페이지다. 24페이지가 아니라 26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자연스럽게 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나눗셈, 그 다음에 항등식, 검산식 이런 개념들도 다 복습이 되는 거니까 쭉 한번 적어볼게요. 항등식 뭐였지 오늘? 복습 가볍게만 하고 가자. 항등식 뭐였지? 똑같아지는 거예요. 항등식 뭐지? 등식에서 주인공하고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이랑 항등식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거고, 해의 개수가 유한계면 방정식, 해의 개수가 무한계면 항등식. 그래서 어떤 주인공의 문자 x에 대해서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우리가 좌변하고 우변의 본질이 똑같은 그런 등식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수학적인 정의는 문자, 주인공이 있고 등호가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 어떤 x값,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등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엔 이 말이에요. 좌변하고 우변에 x에 대한 똑같은 식이 적혀 있으면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한 면으로 넘겨가지고 는 0으로 정리한다면 그 주인공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개수들이 싹 다 0일 수밖에 없다. 거기까지 수업을 했던 거야. 들어오니? 들어와 안 들어와? 복습해야 돼. 이제 특강 아니라고 했어. 우리 공통수학원 지금 특강 아닌 거고 닥친 과목인 거니까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좌변과 우변의 본질이 같은 식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눗셈의 검산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P를 어떤 A라는 식으로 나눴는데 혹시 Q고요,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까지 적으면은 얘를 검산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나눗셈을 쓴 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우리 차수 관계, 이 나누는 식과 나머지, 얘가 나누는 식일 수도 있고 얘가 나누는 식일 수도 있지만 이놈을 나누는 식이라고 하려면 여기 A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
라는 말까지 같이 있어야 그래야 저 왼쪽의 식을 봤을 때 이 조건까지 깔려 있어야 P라는 식을 A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R인 그런 검산식을 쓴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등식이 가장 큰 개념인 거고 지금 이 나눗셈 식을 내가 검산식이라고 불렀는데 검산식도 항등식이에요. 검산식도 항등식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인 거예요. 왜 그래? 이 P랑 A 곱하기 Q 더하기 R이랑 뭐니까? 같으니까 똑같은 식을 왼쪽 오른쪽에 표현 방법만 다르게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등식 자체도 당연히 항등식인 거고 미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항등식의 구체적인 예시 자체가 이런 것들이 있지. 지금 배우는 검산식 같은 것도 당연히 항등식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당연히 항등식이에요. 곱셈 공식, 그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 개념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 공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게 이런 것들이니까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느껴져야 돼. 지금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계산은 이 결과를 그냥 외우고 바로바로 씁시다. 그게 곱셈 공식의 취지이고 이 등식 자체가 곱셈 공식의 하나인 거잖아. 근데 얘가 항등식이라고. 뭐랑 뭐에 대한? x랑 y에 대한. 이건 왼쪽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인 거고 오른쪽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인 거니까 좌변, 우변이 x랑 y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같은 식이에요. 대신에 좌변은 인수분해된 형태로 쓴 거고 우변은 전개된 형태로 쓴 거니까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똑같은 식이란 얘기야. 그럼 실제로 여기 x에다가 1 넣고 y에 2 넣은 거랑 이 우변에 x에 1 넣고 y에 2 넣은 거랑 값이 다를까? 같을까? 당연히 같다는 얘기죠. x랑 y에 뭘 쳐넣어도 이 왼쪽 오른쪽의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으면서 그래서 이 등호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x랑 y에 대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항등식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쪽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제 26페이지 정말로 중요한 나머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 읽어보시면 바로 1번 보시면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쌤이 뭐라고 그랬지? 뭐를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뭘 적으라고? 검산식을 무조건 게을리하지 말고 반드시 적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가 자 나머지 정리예요. 얘가 뭘 얘기하는 건지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px라는 어떤 식, 이런 식에 붙어있는 이름인 거야. 그 이름이 붙어있는 식을 얘를 x-알파로 a 아니고 알파라고 적혀있네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했는데 목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여기는 언급이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그냥 qx라고 이름을 붙인다 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를 이제 적을 건데요. 우리 나눗셈 검산식 공부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나누는 식이 x-알파 이거 몇 차예요? 1차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여야 합니까? 0차.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0차 이하, 0차 이하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막 걸름만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1차로 나왔을 때 그 밑으로 떨어지는 찌꺼기들만 나머지 자리에 쓰는 거니까 1차보다 차수가 작은 놈들만 모여 있을 거다. 그래서 1차 미만 또는 어차피 뭐 정수 단위로 가는 거니까 0차 이하다. 근데 차수는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0차 이하면 사실 0차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x가 들어있지 않은 그냥 x에 대한 상수 형태, 숫자 꼴만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라는 거죠. 참고로 보통 일반적으로 qr이라고 쓰는 것도 이거 영어다가 앞글자인 거 이것도 얘기 한번 했었지? 했었나? 안 했었나? 이게 몫이라는 영어 단어가 쿼션트여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나 정보도 없으면 그냥 QX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이 나머지도 remainder가 나머지를 영어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 R을 쓰는 겁니다. 뭐 아무런 정보도 없을 때 그냥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때는 QX, R 이렇게 쓸게. 자, 근데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자, 나머지 정리가 뭔지를 생각하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검산식을 이렇게 적었어. 또 우리가 검산식도 항등식이고 항등식의 풀이 방법, 접근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키워드 기억나는 사람? 항등식의 접근법 세 가지. 뭐라고? 항등식의 접근법 세 가지. 이거 안 했나? 우리? 안 했나? 저거. 비교, 대입 이런 거 안 했어? 잠깐만 앞쪽 봐보자. 잠깐만 앞쪽 봐봐. 갑자기 혼란이네. 나 원래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음, 25페이지 가볼게요. 생각해보니까 25페이지를 안 나온 것 같구나, 아직. 허허, 쏘리. 25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안 한 거 같네. 서율아 안 한 거 맞니? 25페이지? 25페이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아, 그래. 우리 24페이지 그냥 항등식의 그 완전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끝났었던 거구나. 오케이. 자, 25페이지 먼저 한번 잠깐 돌아올게요. 여기로 어차피 쭉 이어지는 흐름인 거니까. 자,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항등식이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뭘 비교한다는 얘기냐? 비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랑 얘랑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이렇게 같다는 등식이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어요. 항등식.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완벽히 똑같이 생겼어야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항등식이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왼쪽 오른쪽 심지어 는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왼쪽 오른쪽을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비교를 하면서 여기 이 A, B, C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볼게요. 자, 여기 AX제곱이 있고 여기는 X제곱이 없어요. 0X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A가 얼마였다는 얘기일까? 0이라는 얘기죠. A가 0이라는 얘기야. 같은 차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EX랑 BX랑도 똑같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은 본질이 완벽하게 같은 식이어야 하니 B라는 게 2였다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 다음에 C라는 게 3이었다라는 얘기인 거구나. 이게 비교예요. 이게 비교. 그래서 이따 내가 정리를 해줄게. 이거 들어봐봐.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 이 계수 비교법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다가 따로 좀 필기를 할 거야. 오른쪽에 여백 분반이 좀 많거든. 우리 항등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게요. 항등식이 나오면 풀이법이라고 하는 거죠. 항등식의 풀이법은 첫 번째로 비교라는 게 있어요. 비교. 항등식. 지금 봤던 예시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시킨 거고 뭘 비교할 거냐면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얘는 차수를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할 겁니다. 결국엔 항 간의 관계
관계를 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차수도 당연히 맞아야 돼. 여기가 2차인데 여기가 1차인데 이게 항등식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차수를 보면서 아 얘가 없다는 얘기구나, A가 0이었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 똑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같으려면 개수도 똑같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차수와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항등식의 풀이법 첫 번째 비교예요. 차수와 개수를 비교하면서 같다라는 걸 이용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기 두 번째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쓸 건데, 여기 책에 밑에 너희들은 칠판만 봐도 돼. 내가 쓸 테니까 A의 x-1 더하기 B의 x-4가 3x다. 이게 또다시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비교할 수도 있어. 비교할 수도 있어. 어떻게 비교하냐면 지금 왼쪽은 지금 다 전개가 안 돼 있는 형태예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 얘는 ax, bx가 x에 대한 개수로, x의 개수로 이렇게 묶여 들어갈 거니까 전개를 하고 주인공이 지금 x인 거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를 해본다면 ax, bx 하셔서 a 더하기 b만큼의 x, 그 다음에 숫자 부분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가 될 거고요. 우변이 3x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공부했던 거 이거 비교 다시 한번 공부해볼게. 얘가 항등식이야. 그러면 왼쪽, 오른쪽 눈알 굴리면서 봤을 때 이 a 더하기 b라는 숫자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이어야 된다. 3이어야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어야 한다라는 걸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자체가 x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근데 여기에 상수항이 얼마예요? 0인 거지. 0인 거지.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가 0이다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 왼쪽, 오른쪽 같은 차, 같은 한 끼리 비교하는 게 쉽다면 왼쪽, 오른쪽 눈을 굴리면서 이렇게 두 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고, 또 두 개 뭐 연립하시면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마3b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a는 4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비교인 거고, 자 근데 이제 대입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항등식의 정의가 뭐였지? 다시 한번. 항등식은 본질이 똑같은 식이니까 그 x, 그 항등식의 주인공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등호가 깨지지 않는 식, 그래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래서 이름이 항등식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 x 자리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봐도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는 현재 이 a랑 b인 거야. 자, 그래서 잘 들어봐봐. 내가 지금부터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등호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적절한 숫자. 그래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에다가 1을 왜 집어넣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면서 날아가지. 날아가고 마이너스 3b만 남게 될 거야. 마이너스 3b가 3이다라는 등식이 남게 돼요. 그럼 이게 왜 내가 1을 집어넣었을까라고 한다면 봐봐. 내가 관심 있는 게 A와 B예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놈들만 남기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X자리에 1을 넣는다라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요 x-1이라는 놈 때문에 이 거대한 부분이 날아갈 거고, 그러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b만 남아있는 상태의 등식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인 거지. 여기서 b는 이제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a를 얻어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지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x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4를 집어넣어 본다면 여기 부분이 0 되면서 식이 0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a, 즉 3a만큼이 우변에도 4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12와 같다라는 등식이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값은 4라고 결정이 되겠지.
아까 그래서 비교를 했어도 4 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해봐도 4 빼기 나왔으니까 뭐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항등식의 풀이법. 두 번째는 대입인 건데 책에 거기 뭐 수치 대입이다의 그 대입이랑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어줄게. 조금 더 넓은 의미. 뭘 대입할 거냐면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근데 나중까지 생각을 해서 문자를 대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자에 문자를 대입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 거지. 숫자 또는 문자를 대입할 겁니다. 근데 뭘 위해서야? 뭘 위해서? for이라고 적어볼게. for. 뭘 위해서? 식을 간단히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남아있게 하면서 식을 간단히 정리하기 위한 그런 숫자 또는 문자를 주인공 자리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주 쉬운 예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봐. 내가 왜 1을 넣어보려고 생각했을까? 왜 4를 넣어보려고 생각했을까? 뭐 A랑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1을 집어넣으면 B를 아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식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A는 살아있으면서 3A가 살아있으니까 A가 남아있는 거죠. A가 살아있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간단하게 없어지거나 숫자로 처리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남기면서도 식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숫자 또는 문자를 집어넣는다 라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의 풀이법은 비교하고 대입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적어준 거니까 다시 한번 꼭 필기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연결입니다. 세 번째 연결이에요. 오늘 이것까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연결. 얘는 이제 사실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본질이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 넘어가자. 본질이 같은 식끼리 정보를 공유, 연결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차차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놔야 되는 건 항등식 문제가 나왔어. 뭐 항등식의 뉘앙스가 등장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대놓고 얘가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항등식 뉘앙스는 했지? 그치? 네 가지, 뭐뭐에 관계없이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만 쓸 수도 있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를 쓰면 쓸수록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를 통해서 반드시 풀린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물어볼 거야. 항등식의 풀이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희들은 비교, 대입, 연결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 대입,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그 내용이었고 25페이지고요. 이제 26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연결 이어가 볼게요. 26페이지로 가서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이제 볼 건데 다시 한번 이 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px가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지. 그때 이 나머지 정리가 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말로 내가 만약에 풀었습니다면 이 나머지 정리는 이런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 나눌 때의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몫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한 번쯤은 좀 적어볼 필요가 있어.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다라고 개념만 얘기하겠지만 나머지 정리를 너희들이 스스로 한 번쯤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몫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이 나머지 정리라는 그 개념을 써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봅시다. 자, 얘를 적어봤어요. 검산식을 적어봤어요. 이 검산식은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검산식. 주간과 우변이 같은 식이에요. 얘는 당연히 항등식인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원래 내가 저번에 이것까지 한 줄알고 아까 질문을 했던 건데 항등식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요? 비교, 대입, 연결이에요. 지금 방금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검산식을 보자마자 비교, 대입, 연결 중에서 어떤 방법을 좀 써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다고? 이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해볼 건데 얘가 궁금해요, 얘가. 다른 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항등식의 풀이법 중에서 내가 저 관심 있는 것만 남기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를 대입한다라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본질은 대입인 건데요. 뭘 대입할까?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니? 지금 대입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너희들의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 봐야 돼.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궁금해. X자리에다가 0, 1, 2, 3, 4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알파. 자, 여기에 알파가 숫자예요. 숫자.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겠는데 x자리에다가 알파. 지금 구분 잘해야 된다. 이 x가 주인공인 거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숫자인 거야. 숫자. 알파 같은 것들. 그럼 x자리에 알파라는 숫자를 대입해도 이 등호가 깨져 안 깨져? 당연히 안 깨져. 항등식인 거니까 알파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 왼쪽에는 어떻게 될까요? p의 알파가 되겠죠. 이 주어진 식의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제 p 알파가 되겠지. 그리고 우변이 이제 중요한 건데 x자리에 알파를 내가 애초에 왜 집어넣었어? 지금 관심 있는 걸 남기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려고. 여기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내가 알 수 있지도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도 없는 이 q랑 같이 자폭하겠죠. 날아가 버릴 거야. 그래서 우변에는 R이 남습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정리는 그냥 이거야. P 알파가 R과 같다라는 게 사실 나머지 정리예요. 그걸 말로 풀었으면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몫을 구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쉽게 구하는 게 뭐야? 주어진 식의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은 결과값이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예시를 가볼게. 정확하게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x-2 x-2에 뭐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이런 4차식이 있어. 4차식. 근데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일단 몫은 몇 차가 될까? 관심 없지만 차수만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 몇 차가 될까요? 4차를 1차로 나눴어. 4차. 혹시 최고차항 계수도 알 수 있나? 내가 최고차항이랑 상수항은 분석하는 게 매우 쉽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왼쪽 다 전개하면 너희들 전기가 지금 바로 다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고차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여기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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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x 이렇게 뽑으면 x를 4개 뽑으면 1x 4제곱이 되겠죠. 1x 4제곱. 얘는 x 4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놈이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도 x-1로 나눴을 때 몫이 3차식이니까 뭐 어쩌고 x 세제곱으로 출발할 건데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얘도 1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3차식의 몫이 오겠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얘를 분석하는 거는 아니지만 애초에 우리 처음에 나눗셈부터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개수랑 차수를 비교한다. 그리고 얘는 중3 범위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생각인 거지.
우리 전개를 할 때 최고차, 상수항, 맨 왼쪽 거, 맨 오른쪽 거는 너무나도 구하기 쉽고 분석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가 있대, 나머지. 자, 질문.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여야 돼? 0차 이하 숫자여야 돼. 여기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뒤쪽에 들어가는 숫자를 이런 거 다 구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즉 관심 없는 몫이랑 같이 날아가게 하면서 이 나머지는 남게 하는 그런 숫자. 그게 뭐야?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1인 거야. 1.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항등식인 거니까 등호는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럼 왼쪽에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같대요. 뭐랑? 이거 싹 날아가고 여기에 올 그 숫자랑 같대요. 그래서 이 뒤쪽에 네모칸에 꽂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나 지금 뭘 안 구하고 구했지? 몫을 구하지 않고 구했어요. 몫을 구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머지 정리는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에 나머지만 궁금한 상황이라면 쓸 수 있는 개념이고 이론인 거고요. 이 검산식을 써보면서 이게 당연하다는 걸 자꾸 느껴봐야 돼. 막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1차식으로 나왔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하면 이것도 검산식이자 항등식인 거야.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Q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 나머지라는 게 이 주어진 식에 알파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도 숫자로 처리가 되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밑에 써놨고요.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었으니까 숫자 처리가 될 거고 그게 나머지에 들어갈 숫자다라는 식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뒤쪽에 이 들어갈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를 몫을 구하지 않고 끼워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이제 될 거야. 자, x 플러스 간단하게 보자. x 플러스 1에 4제곱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몫은 3차인 거 일단 알 수 있는데 지금 관심 없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나머지가 궁금해. 1차로 나눴을 때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숫자인 건데 여기 이제 들어갈 게 뭘까?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 3의 4제곱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된다는 거지. 왜? 왜? 봐봐. 여기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x자리에 얘 날려버릴 수 있는 2를 대입해. 여기가 3의 4제곱은 싹 날아가고 네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의 4제곱은 네모입니다. 재밌지?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요 놈,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 왜? 1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여기 1차 방정식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0이려면 x자리에 2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2를 집어넣으면 3의 4제곱이 나오고 항등식이니까 등호는 안 깨지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저 뒤에 네모칸만 남게 되는 건데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도 하필이면 숫자야. 숫자. 1차로 나왔으니까 숫자가 와야 돼. 그럼 숫자가 네모칸입니다. 진짜 이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가 3의 4제곱이었구나. 대단한 거죠. 다시 한번 그래도 말로 정리하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주어진 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귀에 조금 들어오나? 다시.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 2. 그걸 본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 나머지다. 그래서 책에 그게 써있는 거야. 책에 한 줄 딱 써져 있죠? R. 나머지는 P 알파다. 그게 방금 내가 말한 거야. 나머지는 주어진 본식, 그러니까 나눗셈을 당하고 있는 그 식에다가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인 알파를 집어넣은 결과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R은 P알파다. 문자로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 과정과 개념,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수정리도 하나의 흐름인 거니까 이걸 원래 왼쪽에 적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정리 여기다 할게. 인수정리랑 이어서 갈 거야. 나머지 정리랑 이어서. 자, 인수정리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인수정리는 여기 하나만 적고 가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이거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봐. 얘는 나머지 정리랑 완벽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수정리는 정말로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왜 이게 하필 인수정리로 붙었고 저 나머지 정리와 구분해서 밑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야, 얘도 지금 식이 안 잡히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px라는 식이 있는데 똑같아. x-알파로 만약에 나눴어. 그러면 몫이 뭔가가 또 있을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나머지 정리와의 차이점은 뭐냐? 이 나머지가 0인 상황이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내가 같은 개념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정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거고 얘가 조금 더 특수한 상황만 보는 좁은 개념이야. 나머지가 뭐인지 몰라. 상관없어.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인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 나머지가 0인 상황만을 놓고 바라보자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해볼게. 여기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이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옆에다 써볼까? 지금 이 상황은 여기 나머지가 0에 꽂혔잖아요? 나머지가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표현을 써볼게요. 이 px는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건 알고 있죠? 떨어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똑같은 표현이 있어. 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얘가 중요한 건데요. 거기 참고에 적혀 있긴 합니다. 얘는 px가 잘 들어봐.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요 인수로 가진다. 인수에 대한 얘기도 중3 때 내용, 중3 때부터 했던 내용이고 중3 때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인수로 가진다. 이 말을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아직도 이 말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꼭 정리하세요. 인수로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이미 이 px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px가 인수분해가 되고 그 곱하기로 연결된 식 중에 뭔가가 x-알파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인수로 갖는다. 여기서 인수 자체가 약수라는 거죠. 약수. 그럼 이 px 자체가 요 놈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인수분해가 요딴 꼴로 된다라는 거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x-알파에다가 뭔가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 px는 인수분해가 되고 x-알파 곱하기 어쩌고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상황을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 자,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와 같은 개념인데 이 나머지가 딱 0인 상황만을 놓고 바라보는 게 인수정리고요. 여기가 0이라는 거는 지워볼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지. px는 x-알파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이게 무슨 뭐가 되는 형태야? 이게 px를 뭐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인수분해한 형태라고. 인수분해한 형태. 원래 p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얼마나 쓸 건데 나머지가 0이라면 그냥 이거 식과 식의 곱셈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게 검산식이었지만 그 검산식의 우변을 px의 인수분해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맞아? 인수분해라는 것 자체가 식끼리의 곱셈으로만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덧셈 뺄셈 막 붙어있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다 같은 말인 거야. 같은 말. 거기에 이제 참고 볼게요. 인수정리 밑에 그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는데요. 다음 px에 대해서 이제 식을 읽어보자. p 알파가 0이면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내가 중3 수업할 때부터 강조했던 얘기인 거지. 자, 여기서 우리 똑같이 대입법을 한번 써볼게. 이제 얘 때문에 여전히 알파를 집어넣어보고 싶은데 집어넣어 보시면 또 아까 나머지 정리의 결론이랑 똑같은 게 나와요. 우리 분식, 주어진 식의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은 게 그게 나머지입니다. 그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P알파가 0이라는 상황인 거야. P알파가 0이라는 상황.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P알파가 0이면 이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데 0이면 그 px라는 원래의 식은 x-알파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글자로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했죠. 분명히 했어. 맞아? 건우야? 폭탄.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다항식이야. x 빼기 알파라는 폭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3 때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너희들 정신 놓을 때가 아니야.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x-알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우리가 예시 p x자리 이 px가 다항식인데 2를 집어넣었더니 0이야. 그러면 이 px는 반드시 뭐를 갖고 있어? 뭐를 인수로 갖고 있어? x-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뭔가 추가로 곱해졌으니까 2 넣었을 때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싹 다 0으로 날려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얘는 양방향의 개념입니다. 양방향. 그래서 여기도 양방향으로 내가 써놓은 거지. 첫 번째 그래서 P알파가 0이면 PX는 X-알파라는 폭탄 거기 위에다가 그냥 살짝 폭탄이라고 적어볼까? 느낌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X-알파 위에다가 폭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누가 0이 되는 거야? 걔가 0이 되는 거야. 이 폭탄이 0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0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러니까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을 때 0 되겠죠. 얘면 얘다. 그게 첫 번째고요. 얘면 얘다. 그게 두 번째야. 이건 양방향 다 맞는 얘기라는 얘기야. 여기 밑에 참고에 세 가지 표현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써져 있어요.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p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같은 얘기인 거고 p알파가 0이다. 같은 얘기인 거고 p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내가 여기는 뭐 하나 안 적긴 했는데 여기다 적었으니까 p알파가 0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px가 다항식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네 가지 멘트가 다 같은 말인 거고요. 이게 양방향 개념인 건지 양방향 개념이 맞는 건지 느껴지는지 잠깐 30초 줄 테니까 검토해보세요. 쉬라는 얘기 아니야. px는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다. 그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고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즉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p알파가 0이다. 당연한 거죠. 이게 인수정리예요. 근데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황을 따로 빼서 관찰을 하는 게 인수정리인 건데 근데 왜 이름이 이제 인수정리라고 부르는지도 알겠니? 이 검산식을 봤을 때 이게 검산식이지만 인수분해된 형태라고 바라볼 수 있고 얘를 이제 인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름이 인수정리로 따로 붙은 것 뿐이야. 개념 자체는 나머지 정리와 똑같아요. 여기 뒷부분이 더하기 0인 것 뿐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인수정리 읽어보시고 나머지 정리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 여기 두 개에 대해서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그냥 끝이야. 이 두 개만 할 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게요 이제. 자 뒤쪽 부분에 거기 210번 나오겠습니다. 210번. 몇 시지? 42분인데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50분까지 잠깐 쉴 테니까 너희들 정리 못한 거 있으면은 제발 꼭 좀 잘 정리해놔야 되라. 지금 여기 내가 한 등식의 풀이법도 정해놨고 너희들이 뭐 필기하면서 들었겠지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지금 못 적은 부분이 있으면 적으면서 그리고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좀 템포를 끊어놓고 가는 게